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체육시설에서 사고 났을 때 보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 하나 먼저 보시죠. 오! 이 동작은 홀턴이라는 기술인데요. 착지를 잘 못하게 됐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고 영상 보시죠. 이런 오른쪽 무릎 부상을 입은 것 같네요. 근데 이 사고가 왜 발생했을까요? 사고 장면을 다시 보시면 이 왼쪽 검은색 매트 보이시죠? 이 매트와 오른쪽 빨간색 매트 높이가 다른 걸 알 수 있는데요. 착지 시에 오른쪽 다리가 왼쪽 검은색 매트에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 검은색 매트 자리에 같은 높이로 빨간색 매트가 넓게 깔려 있었으면 이 정도의 부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 이 십자인대 완전 파열로 재건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까요? 자, 이 사건의 경우 시설 소유관리자의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체육시설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체육시설에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364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 금액은 6,714만 원이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무려 18배나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후유장애에 있습니다. 이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는요, 무릎 아래 정강이 뼈를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고 재건수를 시행하는 경우에 이 재건한 전방 십자인대가 본래 인대보다 잡아주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무릎이 앞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 앞으로 흔들리는 현상을 전방동요라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가지고 인대의 기능이 좋은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다리 근육이 많아서 근육이 무릎 관절을 잘 잡아주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릎 전방동요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소수이고요. 다수의 경우에서 전방동요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방동요가 발생할 경우에 자갈밭같이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관절이 흔들려서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후유장애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후유장애는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신체의 기능상 장애를 이야기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배상의학에서 최대 29%의 노동능력 상실률로 평가가 될 수 있고 동요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 29%, 그보다 경미한 경우 2분의 1인 14.5% 혹은 3분의 1인 9.7%의 노동능력 상실률로 평가가 됩니다. 문제는 이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재건된 십자인대의 기능성은 십자인대를 다시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영구장애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구장애로 판단될 때 정년까지 얼마나 남았냐, 가동연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이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부분이 달라지겠죠. 나이가 젊을수록 손해가 클 것이고요. 나이가 정년에 가까울수록 손해가 적게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 피해자분은 20대 남자분이셨어요. 정년까지 무려 30몇 년이 남은 경우라서 이 장애로 인한 일시수익, 즉 미래의 소득 상실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피해자분께서 받으신 최종적인 합의금이 보험회사에서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거의 20배 가까이 많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합의금은 6,70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처음에 보험회사 제시한 금액은 364만 원이었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보험회사가 처음에 산정한 금액에는 이 장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은 피해자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본인의 후유장애에 대해서 입증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겠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평가되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입증해서 올바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후유장애에 대해서 입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본인의 후유장애에 대해 입증하려면 의학적인 자료가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자료가 전문의가 작성한 후유장애 진단서입니다. 이 후유장애 진단서 내용에 따라 일시수익이 산정되게 되는데요. 장애가 많이 평가될수록, 즉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고 기간이 길수록 일시수익이 많이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장애평가를 잘 해줄 전문의를 찾아가서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처음 생각나는 전문의가 주치 선생님이실 텐데요.
보통 주치의는 본인이 수술하고 치료한 환자에 대해서 장애가 많이 남았다고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수술하고 치료한 환자인데 장애가 많이 남는다고 써준다는 것은 마치 내가 치료를 잘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후 후유장애 진단은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해당과 전문의, 예를 들어 십자인대 파열 부상의 경우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전문의가 나에게 유리하게 평가를 해줄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전국의 수많은 전문의들 중에서 어떤 분이 내 장애를 잘 평가해 줄 것인지 개인적으로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무작정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장애 진단을 요청하면 잘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해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인지 알기 힘든 경우가 많죠. 실제로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잘 안 돼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서 잘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잘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데 청구했어요. 청구 이후에 보험회사의 분쟁 과정 등에서 보험회사에서 장애가 적정치 않다. 과실이 이 정도 잡힐 것 같다. 소득은 이렇게밖에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피해자한테 불리한 내용을 보험회사에서 주장하게 될 텐데 이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요, 이 장애 진단 잘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험회사와의 분쟁 과정을 통해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는데요. 소정의 비용으로 보험회사 제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직접 보험회사 상대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일, 합의금 적게 받을 일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서는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거나 아래 영상 설명란에 폰메일로 문의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